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어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했던 국내 증시가 오늘장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 나스닥의 사상 최고가 경신과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 등 긍정적인 소식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116선에서 코스닥은 상승폭을 더 확대하면서 733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오늘장 제약바이오주의 강세에 눈을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SK바이오팜의 상장이 가장 뜨거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개장 이후에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현재 12만 7천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다른 SK그룹주들은 오늘장 차익실현 매물이 수리가 되면서 대부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와 SK디스커버리 우선주 등이 두 자릿수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주회사인 SK 같은 경우에도 5%가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9차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조성해서 신약 개발과 인공지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조만간 소부장 2.0 전략의 세부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또 오늘 아침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발표가 됐는데요. 0%로 한 달 만에 마이너스 물가를 탈출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제지표 소식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어떤 것이든 저희 주챔쇼와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목요일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시장을 보면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거기에 맞춰서 좀 올라가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 또 조정을 받는구나, 아니면 또 하락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국내 증시의 조정 그 원인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올라가다가 장 후반에 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그 시점에서 바로 전쟁 관련주들, 테마주들이 올라갔다는 거죠. 결국은 대북 리스크로 인해서 잠시 주가가 좀 밀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계속해서 개인들 수급만 잡혀 있고 외국인들이 계속 빠져 있고 그리고 시장은 계속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시장을 많이 불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있죠. 이 수급은 메이저의 수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인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메이저의 수급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바로 파생상품 시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결국 선물 쪽에서의 그 수급,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도 2,000억 개약 이상의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 쪽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된다면 역시 옵션 쪽이겠죠. 옵션 쪽도 역시 꾸준하게 매수, 상승 쪽으로 방향을 계속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들의 그 시각, 지금 현물 쪽에서 파는 외국인들은 결국은 메이저의 수급이 아니라 우리나라 개인들과 똑같은 수급일 뿐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메이저들은 선물 쪽 그리고 옵션 쪽 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지수 상승에 계속 베팅을 해주고 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시장이 잠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포지션 자체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달 주가가 저점을 찍고 나서 이제 올라왔던 이 시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거를 생각하고 즉 외국인들이 과거부터 이제 시장을 움직여왔고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없으니까 지수도 못 올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 달 정말 큰 시세를 다들 놓치셨을 겁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현재도 그럴 것이다. 그런 공식 자체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누구나 다 돈을 다 벌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앞으로 지속이 된다. 앞으로도 분명히 변화가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더 많이 아셔야 됩니다. 더 많이 아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시장이 흔들리네, 지수가 조정이 나오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흔드실 필요 없고요.
결국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과감하게 베팅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베팅을 하되 잠시 쉬어가면서 숨고르게 하는 장에서는 잠시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템포 조절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지금이 바로 템포 조절을 해야 될 시기고 섣부른 매도 자체도 사실은 지금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 상품 쪽에서의 수급 변화라든지 포지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시장은 여전히 상승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급 흐름을 보면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선물이나 옵션 쪽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지수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현재는 지수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좀 관망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새로운 매수와 매도는 좀 유의하시면서 숨고르기 전략 강조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오늘 일장도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74만 7천원에 100% 지금 갖고 있거든요. 네, 74만 7천 원의 비중 100%요. 예, 예. 네, 오늘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비중은 크지만 어쨌든 수익 중이신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아니, 내가 나이가 좀 있어갖고, 이제 노후 자금 있는 거를 갖고, 다른 거를 갖고 있다가 바이오로직스를 누가 소개를 해서 샀는데, 네.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고 싶어요. 자꾸 아. 팔았다 샀다가 나는 뭐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 하려니까 힘들어서, 그래 하고 싶은데 장기적으로 좀 갖고 있어도 되는가 궁금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74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0%이신데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수익이 난 건 사실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청자분하고 좀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해서 지금 수익이 나셨어요. 근데 수익이 지금 조금 났는데 예. 네, 계속 가지고 가고 가격이 싶다. 떨어지니까 네. 또 마음이 불안해서 참 그렇죠. 장기적으로 갖고 있고 싶거든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아마 지금 이 하락보다 더 불안한 시기가 올 거예요. 왜냐면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사실 이제 매매는 너무나 힘들고 매매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좀 안전하게 계속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수익 중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또 1년 후에는 이 기업의 주가가 60만 원 또는 50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되게 불안하겠죠. 불안하지. 지금도 그쵸. 불안한데. 그쵸, 지금도 불안한데. 지금 노후 자금을 갖고 있는 네. 거를 조금 있는 거를 넣어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본능적으로 불안하다고 느껴지죠. 왜 그러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런 종목은 지금 가격에서는 장기 보유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노후자금 10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노후자금 100%는 지금 파셔야 돼요. 팔아야 차라리 돼. 지금 수익을 내셔야 되고요.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나중에 기다렸다가 60만 원 아래, 50만 원 정도 부근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온다면 차라리 네. 그때 다시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네. 들어가면 될까요? 네, 주식은 그래요. 사고 팔고를 빈번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가격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시청자분께서 느끼시겠지만 비싸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기업은 계속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잘 지금 수익 알겠습니다. 실현하시고요. 나중에 싼 예. 가격이 왔을 때 그때 사놓고 기다리세요. 그게 좋을 아니 겁니다. 그러면 바이오로직스 팔아갖고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싶은데.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싶다. 예.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보다 바이오로직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삼성전자 역시도 비중을 크게 들어가지 마시고 한 20% 정도 그 정도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은 이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매수하고 싶으시면 50만 원 이하에서 좀 낮게 매수하셔서 천천히 보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서진 시스템이. 네, 서진 시스템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31,100원에 20%요.
네, 매수가 31,100원에 비중 20%요. 예, 예.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뭐 4만 원까지 간다는데 얼마에 매도하려나 잘 몰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4만 원까지 간다는 말을 들으셨는데 거기까지 과연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TV 소리 좀 0으로 줄여주시겠어요? 줄였어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서진 시스템을 31,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 4만 원까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4만 원까지 간다. 사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서진 시스템도 지금 투자라는 걸 보면 이제 주변에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그걸 보고 투자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서진 시스템 혹시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시청자분? 잘 모르죠? 아니 뭐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죠. 예. 네. 잘 알지는 못하는데 어떤 기업인지 대충은 알고 계세요, 혹시? 저 오지 관련주. 예. 5G 관련주. 네. 예. 그 정도만 지금 알고 계시군요. 맞아요. 예. 서진 시스템이 이제 5G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맞고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것도 사실 쭉 긴 관점에서의 어떤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단발성 상승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예. 지금 서진 시스템은 위쪽으로 4만 원이라는 건 사실 지금 주가가 보이지도 않아요. 네, 보이지도 않는 3만 가격이거든요. 5천원까지만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가격은요. 사실 3만 5천 원까지도 저는 지금은 좀 힘들고 지금 20% 정도 비중이라면 네. 지금 절반 정도라도 수익 실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요? 네, 절반 정도 수익 실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3만 1천 원 정도를 손절가 잡으셔야 돼요. 3만 1천 원. 예. 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면 3만 4천 원 있죠? 예. 네, 3만 4천 원 넘어가면 그때 그 부근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돼요. 나머지도. 이 종목은 길게 계속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단발성으로 예. 주가가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때 잘 파셔야 돼요.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지금은 절반 정도 매도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손절가 31,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4,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성재님 안녕하세요. 네, 성재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JW 홀딩스 가지고 있습니다. 네, JW 홀딩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620원이고요. 네. 15%입니다. 네, 5,620원에 15%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좀 괜찮다고 네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보유를 했는데요. 네.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한 다음에 가격이 하락을 해서 고민이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JW 홀딩스 5,6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이신데 전망이 좋다고 들으셨는데 이제 네. 앞으로 대응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5,620원에서 매수하셔서 지금 5,280원이거든요. 현재 가격이. 그러면 지금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불안해 하시는 건 혹시 시청자분께서 이 기업을 매수하실 때 본인 스스로 이 기업을 이제 분석을 해서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서 듣고 매수하신 거예요? 네, 여기 TV에서 네. 추천해 주신 종목이거든요. TV에서요? 앞으로 괜찮을 거다고 네. 말씀해 주셔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TV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을 많이 매수하세요. 근데 TV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은 보통 누가 살까요? 개인들이 방송을 네, 보고 사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TV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추천한 종목을 사지 마시고 왜 추천했는지 그 내용만 공부를 차원에서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이제 수급의 주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기업의 주가를 움직이는 그 수급의 주체가 보통 개인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JW 홀딩스 기업 자체는 좋아요. 하지만 방송에서 나가고 개인들이 샀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JW 홀딩스는 지금 뭐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 지나면 주가는 또 올라갈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만 그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네. 주가는요,
네. 6,000원 이상 올라오면 그때 6,000원 이상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는 걸로 하세요. 아,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당장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6,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오늘 SK 바이오팜 상장 때문에 SK 그룹주들이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댓글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중에서 이제 지주회사 SK가 오늘 6% 이상 빠지면서 27만 7천 원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 28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아,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네, 네. 이미 SK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SK는 SK 바이오팜의 지분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이 상장되기 전에 이런 효과로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제 상장됐으니 이제 결국은 재료가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번 이제 이 내용 가지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단기 차익 물량들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흔들렸다고 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렇게 차익 물량들이 단기에 좀 빠지고 나서 SK 바이오팜이 오늘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이 SK 바이오팜의 주가가 앞으로 계속 더 잘 올라가게 된다면 SK 역시도 단기 차익 물량 소화시키고 나서 주가가 다시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단기적으로 이제 흔들린다고 해서 바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조정은 당연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신규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의 분위기와 업황에 대한 분위기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저희 이제 회원분들도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SK 바이오팜 사도 되냐, 신규 청약해도 되냐. 그래서 SK 바이오팜 신규 청약 가능하신 분들은 저도 신규 청약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국은 시장 분위기를 타고 있는 그런 업종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 쪽으로 서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SK 바이오팜도 역시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갔는데 잘 가져가셔서 수익 잘 내시기 바라겠고 SK 같은 경우에는 단기 흔들린다고 해서 첫 번째 이 흔들림에 그렇다고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흔들림이 나오고 나서 SK 바이오팜의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 다시 따라오게 될 테니까요. 지금 당장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조정은 당연한 순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SK 바이오팜 주가가 잘 가게 되면 SK도 함께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 흐름 봐 보시고요. 신규 매수나 신규 매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업황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시 한번 상담 전화 연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인선 ENT요. 네, 인선 ENT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8,500원에 25%. 네, 8,500원에 비중 25%.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폐기물 값도 좀 오르고, 실적이 좀 양호한 것 같아서 눌림목에서 들어갔는데, 영 안 오르네요, 이렇게. 네, 오르지도 알겠습니다. 않고 지지분하게 있어가지고 궁금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폐기물 관련주라고 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해서 어떻게 네. 흘러갈지 좀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인선 ENT를 8,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5%이신데 이 종목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좋은 회사예요. 인선 ENT라는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인지 모르고 매수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폐기물 네. 처리하는 업체인지 알고요. 폐기물 아.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저기, 네. 좋다고, 실적이 잘 나온다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네. 사실 인선 ENT는요, 여름철에는 꼭 봐야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폐기물 네.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항상 이제 그 여름철 장마철이죠. 네, 네. 태풍이 올 때, 그때 이제 항상 이런 폐기물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지만 딱 한 종목만 보면 돼요. 바로 인선 ENT예요. 그만큼 실적도 정말 좋은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폐기물 사업을 하고, 그리고 자동차 재활용 사업을 또 하거든요. 예, 이쪽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테마주이긴 하지만 물린다고 해서, 즉 내가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예, 예. 네, 좀 답답하죠. 네. 답답해요, 어떻게. 원래 그런 거예요. 시장 주식이라는 게 내가 샀을 때 항상 좀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좀 지치고 이 종목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팔면 그때부터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요. 네, 주식은 항상 내가 바로 산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내 마인드 컨트롤이 좀 중요한 거고요. 그런 컨트롤만 잘 하신다면 인선 ENT는
수익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시간적으로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눌림목이라고 기업은 해서 생각해서 좀 들어갔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요. 예. 위쪽으로 9,5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9,500원까지 왔을 때 그때 정리할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한번 뚝심 있게 한번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인선 ENT 테마주긴 하지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9,500원까지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때 주가 흐름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요, 웹젠을 좀 샀거든요. 웹젠이요? 산 지가 좀 오래됐어요. 네네. 제가 사고도 떨어 하락하고 또 막 그게 굴곡을 많이 겪다. 요즘에 좀 상승을 하는데 19,400원에 한 1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디까지 들고 가야 할까고요? 후반기에는 좋다고 듣고 신작도 있고 뭐 그런 모멘텀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고요? 네, 알겠습니다. 웹젠 오늘 이제 판호 획득 소식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웹젠을 19,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이신데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계셨는데 오늘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저는 이제 말씀하실 때 손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반전이네요. 그러니까요. 수익 꽤 많이 나오고 계신데 네네. 네,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수익이 좀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웹젠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뮤라는 게임, 이제 원래 온라인 게임이었는데 이 뮤라는 게임이 이제 모바일화 되면서 뮤 오리진이라는 게임이 출시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큰 히트를 쳤죠. 사실 국내에서는 별로 히트를 못 쳤던 게임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중국 정서에 좀 잘 맞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후속작이 지금 이제 또 출시가 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주가가 또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 웹젠은 아마도 이제 게임주 중에서는 사실 시세가 지금 가장 좀 잘 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모멘텀이 또 실리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사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쪽으로는 제가 볼 때 3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1차적인 목표 주가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3만 원 왔을 때 그때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은요. 네. 추가적인 왜냐하면 이 기업은 중국 쪽에서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크게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3만 원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3만 2천 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서 끌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네.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참 오래간만에 됐어요. 전화 매일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오셔서 기다리셨나 보네요, 전문가님을. 네. 자, 이 종목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된다고 합니다. 3만 원 정도까지 왔을 때 절반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는 목표가 32,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라팠어요. 네, 라파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37,100원요. 37,10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예요. 네, 30%요. 이거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지금 대박이다가 오늘 조금 올라가는데 네. 어느 정도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궁금해가지고 네, 너무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네,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오늘은 조금 오르고 있는데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중간 손절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네. 네, 전문가님 라파스 37,100원 좀 높게 사신 것 같은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37,100원이면 거의 고점이네요. 네. 혹시 시청자분 이거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추천해서 샀어요. 추천을 했다고요? 방송에서 보고 그래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송에서 추천을 하면 그 이유에 대한 공부 차원에서만 보시고 종목은 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라파스 이 기업은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결국은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네. 이미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때도 매수할 때 좀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좀 제가 사고 난 뒤에는 조금 올라가는 걸 봤어요. 예. 제가 볼 때 거의 최고점이에요. 매수하신 가격이. 예. 그래서 너무 좋게 잠깐, 말씀하시길래. 그렇죠. 잠깐 예. 올라가고 나서 떨어진 거거든요. 예. 이 기업은 지금 볼 때는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업의 어떤 뭐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대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정확하게 그냥 차트로만 딱 대응을 하고 가격적으로만 치고 빠지셔야 돼요. 지금은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내려오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조금은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 가격이 22,750원이에요. 22,700원이 손절가입니다. 22,7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여기서 반등 나오면 한 3만 원 정도 부근까지는 아마도 잠깐이나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량이 들어왔던 물량들은 다 안 빠졌거든요. 한번 올리고 나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3만 원 정도 오면 그때 정리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들은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종목들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언제 올지 몰라요. 그 가격은. 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올라오면 잘 정리하세요. 손절가 지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22,750원을 손절가로 잡아주셨고요. 바닥을 지지하고 조금 더 올라오면 3만 원에서 정리하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오늘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몇 분을 선정해서 스피드 상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바로 볼게요. 종근당 홀딩스입니다. 종근당 홀딩스는 12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종근당 홀딩스 12만 3천 원이면 매수가보다는 지금 떨어져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인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제 건강에 대한 어떤 그리고 면역력에 대한 이런 이제 염려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근당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락토핏이라는 그 제품이 사실 불티나게 팔렸죠. 그리고 이런 효과들이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주가는 꾸준하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내고 다시 한번 주가는 또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근당 홀딩스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 주가는 13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수익에서 잘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시고 13만 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호텔신라 보겠습니다. 호텔신라는 9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매도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호텔신라는 최근에 주가가 잠깐 올라왔던 게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들이 한번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소외됐던 중국 관련주들 이번 기회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슈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 항상 중요한 건 어느 가격에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만 판단하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호텔신라는 당연히 가져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9만 5천 원 매수 가격 자체가 사실 좀 높아요. 차라리 저는 지금 이 시점에 7만 원 아래 가격이 있을 때 추가 매수를 좀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평균 단가를 낮추게 된다면 위쪽으로 목표 주가 한 8만 원 정도까지만 와도 사실 이 기업은 수익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8만 5천 원 그리고 7만 원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 정도 관점에서 보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목표가 8만 5천 원까지 보고 가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은 37,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이신데 박스권 흐름이 답답하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37,000원대에 매수를 하셨고요. 근데 이 기업이 박스권의 흐름이다, 뭐 답답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 지금의 흐름하고 좀 맞지 않아요. 지금 당장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올라가고 나서 이제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네. 긴 흐름으로 봤을 때가 어찌 보면 박스권의 흐름에서 좀 계속 멈춰 있었던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세가 지금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는 그리고 시작됐다가 다시 눌려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금은 아마도 어느 정도는 좀 횡보라든지 옆으로 좀 기어가는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가가 37,600원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업은 4만 원 이상 올라왔을 때 나오셔도 충분해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고요. 기다리셨다가 4만 원 이상에서 수익에서 나오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원 이상까지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매드팩토입니다. 매드팩토는 5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전고점까지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자, 매드팩토가 지금 신약 이제 개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다가 살짝 눌려 있긴 해요. 근데 이 기업은
어찌 보면은 기업의 어떤 가치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하기보다는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차트적인 부분에서 가격적으로만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손절가가 필요한 기업이고요. 5만 원 정도로 손절가 잡으시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이 기업은 지금 5만 7천 원 정도에 매수하셨으면은 6만 원 이상 올라왔을 때 수익에서 잘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5만 원, 목표가는 6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넷게임즈입니다. 넷게임즈는 8,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현재가랑 비슷합니다. 게임주 상승 추세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게임주들이 오른다고 해서 이제 모두 다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개별적인 모멘텀 자체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를 잠깐 확인을 해보면 30만 주 일단 거래하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 자체는 뭐 부족은 없네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의 주가 흐름으로 보면은 이 주가 자체가 어쩌면 개인들이 대응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 이제 6월 달에 갑작스럽게 주가가 올라갔다 쭉 빠져버리죠. 그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위쪽에서의 꼬리가 계속 생긴다는 건 이 단기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기업은 단기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볼 때 9,000원 정도까지의 주가의 어떤 슈팅이 나왔을 때 그때 좀 잘 정리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은 9,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빠르게 수익에서 나오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유튜브 상담은 일단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KM 매수가가 2만 원인데요. 네. 네, 그 100% 몰빵을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어. 몰라가지고. 네. 이거 대응법 궁금하신 거죠?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양봉 있는데 버텨야 되는지.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KM을 2만 원에 비중 100%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이런 경우가 좀 난감해요. 그리고 지금 목소리 들어보면 좀 젊으신 네, 분 같거든요. 근데 젊으신 분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좀 약간 위험하게 좀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남성분들.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M 매수한 이유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지인 권유로 매수했거든요. 지인이요. 네. 친한가요? 네? 친하세요? 네, 아주 친하죠. 그래요. 이걸로 인해서 좀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KM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아마 지인분을 추천하셨는지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마스크 테마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의 판매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KM도 역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 테마주 성향으로 주식을 추천했던 것 같아요. 권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모르셨죠 혹시? 네, 저는 몰랐죠. 그러세요. 금액이 혹시 많이 들어가셨나요? 100%라고 네, 해도. 네, 100% 다 들어갔으니까. 그래요.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신 지는 사실 얼마 안 되셨죠? 네, 한 달 좀 넘었어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최근에 주식 투자를 안 하시다가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네. 신규로 이제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주식 투자는 부동산 투자하고 어찌 보면 또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를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려고도 하지만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좋겠죠.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데를 선택을 하겠죠. 네. 그럼 아파트를 계약을 할 때 어떤 점들을 볼까요? 학교하고의 어떤 거리라든지 주변의 편의시설 또는 교통편,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겠죠. 네. 네, 그리고 주변 아파트들의 시세 이런 것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렇죠? 네. 앞으로 이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지를 판단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파트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투자에 실패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왜 실패하냐면 시세가 이제 아파트도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은 정말 많이 막 올라가게 돼요. 그죠? 시세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어도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뛰어드시는 분들이 거의 손해를 많이 봐요.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미 이제 어찌 보면 주식 투자를 처음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건 눈으로 보이잖아요.
네,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사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투자는 사실 아파트든 아니면 주식이든 투자의 이 맥락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변 시세보다 분명히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시세가 쌀 때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KM은 비싸요. 네, 비쌀 때 사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가격적인 대응이고, 그 다음에 이 시세를 시장에서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직 물량들이 다 빠지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그걸 네. 한번 기대해 볼 필요는 있어요. 아, 그러면 2만 원쯤 네. 올 때 정리하는 게 괜찮은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가격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그리고 손절가도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손절가는요, 16,500원. 네. 만약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네. 어쩔 수 없어요. 실패를 네. 인정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만 원 정도. 네. 네, 매수가잖아요. 네. 근데 매수가가 오지 않아도 19,000원에서 19,000원 넘어오면 그때 정리하셔야 돼요. 아, 네네. 네,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항상 좀 지금 투자를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네. 공부를 좀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는 16,5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다시 올라오게 되면 이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2만 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19,000원 이상부터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네오팩트요. 네오팩트요. 네. 네, 이게 어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6,420원이요. 네, 비중은 100%요. 네, 6,420원의 비중 100%요? 네. 네, 이 종목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지금 4일 됐어요. 아, 네, 네. 이번 주인가 저번 주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대응법 네.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네오팩트 6,420원에 매수하셨고 이분도 100%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남성분들이 문제네요, 지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주식을 네. 100%나 네오팩트를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그거 이제 상장한 지가 한 1년 정도 되고, 네. 이게 원격 뭐 진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코로나 네.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많이 좀 이게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네. 괜찮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들어갔는데 네. 들어가자마자 뭐 계속 빠지는데요. 그렇죠. 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떻게 해야 주가가 올라갈까요? 기업은 물론 뭐 장사가 잘 돼야 그렇죠. 되겠죠. 장사가 잘 돼야죠. 네. 그런데 지금 네오팩트 혹시 기업의 실적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 또 들어가봤더니 그냥 괜찮더라고요. 제가 볼 때 괜찮다고요? 괜찮고. 제가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네오팩트의 실적을 잠깐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네. 지금 이 기업의 실적을 확인해 보면요. 네.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 답이 나와요. 네. 자, 영업이익이 단 한 번도 지금 수익이 없어요. 네. 손실이죠. 네. 순이익은 어떤가요? 손실이에요. 손실이면 안 되는 거죠. 네, 계속 적자니까요. 적자예요.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걸까요? 떨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그건 이제 지금 현재 그렇지만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떨까요? 전망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기업이 상장됐을 때 특히나 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상장됐을 때가 최고 실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기업들이. 왜냐하면 네. 상장 요건들이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더 있는 그건 모르죠. 네. 네. 근데 이게 돈이 지금 네. 시청자분 본인의 어떤 그 자산을 투자하신 거잖아요. 네. 그걸 알고 투자하셔야 돼요. 왜냐면 손해가 나도 그러고까지 그렇죠. 알기가 아주 힘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누군가한테 배우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게 하겠습니다. 네, 차라리 그게 안 되면 저는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앞으로 안전하게.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네. 네오팩트는 제가 볼 때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네. 건 이 기업의 네. 지금 현금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네. 투자는 계속 지금 보시면 투자가 진행이 되는데 네. 들어온 돈이 없어요. 계속 지금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 이제 재무적으로 잠깐 보면 네. 부채 비율도 400%예요. 네. 보통 부채 비율이 100% 넘어간다면 위험하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 기업은 계속 실적이 적자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지도 않고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기업은 제가 볼 때 갑자기 정지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갑자기 증자를 한다거나 유상증자 같은 네. 그러면 지금보다 주가는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어쨌든 너무 오래 갖고 계시면 안 되고요. 네.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네, 지금은 제가 가격적으로 잡아드릴게요. 네. 끌려다니지 마세요. 네. 네, 4,79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네. 올라오면 네. 반등 나오면 네. 지금 5,500원 위에 잠깐만요. 5,500원만 와도 파세요. 그 기간이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네? 그건 모르잖아요. 시간이요. 네. 시간은 금방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뒤도 돌아오지 마시고요. 이게 사지 마세요. 매수하지 마세요. 다시는. 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조사해봤을 때 당구대학교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업체요? 그 당구대학교라고 그 네. 뭐야 네. 주소지가. 기업 중요한 건요. 네. 네. 중요한 건 이 기업 자체는 어쨌든 네.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코스닥. 그리고 네. 코스닥은 실적에 대한 기준치 자체가 어떤 그 상장 폐지라든지 정지에 대한 기준치가 낮아요. 네. 네. 그래서 위험한 종목은 안 하셔야 돼요. 아예. 네.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네. 절대 끌려다니지 마세요. 네. 100%잖아요. 네. 아시겠죠? 그럼 뭐 지금 바로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거? 아니, 며칠은 기다리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로만 그렇게만 대응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혜님 이 종목 원격 진료 관련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적이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가격대를 꼭 잘 기억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손절가가 4,790원 그리고 반등하면 5,500원에서 매도하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가격대 잘 기억하시고 꼭 잘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JW 생명과학에. 네, JW 생명과학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5,000원 40대요. 네, 25,000원의 비중 40%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앞으로 전망이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죠. 네,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JW 생명과학을 2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이신데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JW 생명과학이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상승했을 때 좀 따라잡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때 매수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하신 건가요? 뭐 한번 올라가면 수익에서 빨리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셨죠? 아니요, 여기 뭐 친구가 회사 같이 다니고 있는데요. 친구분이 다니고 계세요. 앞으로 전망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데 최근에 자꾸 떨어지기만 하고 네. 올라가도 조금씩 올라가고. 네. 네. 합의가지고 해봤네요. 오늘 뭐 지인 찬스 쓰신 분들이 많네요. 네. 일단 뭐 JW 생명과학 쪽에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기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세히 알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가라는 건 사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무한적으로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그리고 JW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 분야 수액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네. 실적도 분명히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건 최근에 시세가 분명히 한 번 나왔어요. 그렇죠? 네? 한 번에 시세가 나오긴 했잖아요. 주가가.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세가 잠깐 멈추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는 JW 생명과학을 만약에 이 기업을 계속 가지고 이제 끌고 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네.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저 전망을 본다면 저는 분명히 수익에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자주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이번 11월 달에 뭐가 있나요? 미국 대선이 있거든요. 네네. 미국 대선에서 지금 트럼프 네. 대통령,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거 아시죠? 네네. 네. 만약에 이번에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한다. 그러면 제약 바이오주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세가 네. 또 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올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팔지 마시고요. 네. 네. 지금은 가지고 가시면 돼요. 네. 그 친구분 저는 말 믿고 가져가셔도 네.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네.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기업은?
그래서 장기로 봐야 될지 단기로 봐야 될지 그래서 비중을 좀 더 얹어야 될지. 네. 40%를 사셨으면 비중을 더 이상 사실 필요는 없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기업 끌고 가겠다 생각하시면 3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3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네. 한번 끌고서 한번 40%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한번 끌고 가 보세요. 중장기로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3만 원 정도 왔을 때 수익 실현하시고 네, 그 친구분한테 맛있는 거 사주세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하나만 더. 네. 지금 상황이 네. 여기에서 더 떨어질 이건 주식은 원래 그래요. 네. 주가 올라가다 떨어지다가 올라가다 떨어지다 하거든요. 네. 이런 가격 변동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수익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이 정도 변동은 나올 수 있다고요? 네. 지금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뚝심 있게 잘 가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이게 바닥일까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네. 친구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비중을 네. 좀 더 얹어야 될지 해가지고요. 네, 괜찮아요. 지금 여기서 흔들려도 상관없고요. 지금이 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인 찬스 잘 쓰셨네요. 조금 더 가져가시면 수익 내실 수 있다고 합니다. 3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시는 거 추천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종목이 알테오젠이고요. 네. 매수가가 26만 3천 원, 비중이 5% 됩니다. 네, 26만 3천 원에 비중 5%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글쎄, 지금 뭐 눌림목이 와서 조금 한번 사봤는데요. 네.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목표가가 얼마고, 손절가가 얼마고, 그런 게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어제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목표가랑 손절가 그리고 앞으로 전망 같은 거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알테오젠을 26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이신데 이거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26만 3천 원이면 그래도 눌림목에서 매수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매수 가격이 낮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근래 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이제 기술 수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5월 달부터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네. 중간에 한번 이제 분식회계에 대한 의혹 한번 터졌던 거 아시죠? 모르세요? 네. 분식회계 의혹이 한번 터졌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한번 흔들렸거든요. 네네. 네. 결국은 이제 그 이건 아직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중간에 악재가 한번 있었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알테오젠은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이걸 지금 그동안 아마 올라갈 때 저거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계속 따라가지 못하고 나중에 눌렸을 때 이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네, 그렇죠. 상당히 좀 안 좋아요. 네. 네. 보통 주가가 떨어질 때는 분명히 이제부터 하락하는 그 시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물량들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눌림목에서의 매수가 아니라 하락할 때 매수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그 매수 시점을 정말 잘못 잡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지금 여기서 지금 봐야 되는 건요. 이 기업은 너무 길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온 만큼 주가 조정이 나오면 좀 크게 한번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손절가는 22만 4,5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네. 만약에 반등 나오면 26만 3천 원에 매수하셨으니까 반등이 나오면 30만 원 정도까지만 목표 주가를 보고 가세요. 네네. 네, 이렇게만 대응하시면 돼요. 다음에는 네, 주가가 떨어질 때 사지 마시고요. 네. 떨어지고 나서 다시 흐름이 돌아서면 그걸 확인하고 사세요, 차라리. 네네. 알테오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수가 부분까지 반등을 하면 정리하시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하락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필립스가 궁금했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제가 6,850원이고요. 네. 10%요. 네, 6,850원에 비중 10%요. 네네.
네, 이거 좀 꽤 들고 가셨던 것 같은데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제가 이 필룩스 처음에 사가지고 좀 수익을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네,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필룩스 6,8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다시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자, 필립스로 매수를 해서 과거에 좀 수익을 나셨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신 건데, 지금 필룩스를 매수할 때 요번에 이제 6,850원이면 언제쯤 사신 건가요? 지금 원래 물타기를 좀 했어요. 네. 처음에는 뭐 8천 얼마에 샀다가 원래 10,000 얼마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 8천 얼마에 샀다가 네. 조금 물타기를 해갖고 이제 6,850원이 됐거든요. 근데 한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떨어질 때 사셨죠? 올라오고 나서. 네. 그죠? 근데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샀는데 완전 내려갈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간 정도. 네, 필룩스 과거에 10월달, 11월달 주가가 올라갈 때 있죠? 네. 네, 왜 올라갔을까요, 이 기업이? 그 당시에. 저는 근데 거기가 조명도 저기 하고 또 바이오 뭐 네. 임상 실험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맞아요. 샀거든요. 임상 이상 소식 때문에 주가가 그 당시에 올라갔거든요. 예. 네. 근데 이 기업이 지금 보면은 바이오 기업은 아니에요. 그죠? 바이오 네, 기업이 맞아요. 아니죠. 이 기업이 네. 하고 있는 게 이제 펠라이트라고 해서 전기전자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바이오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아마 그 당시에 보면은 아마 여러 이제 모르는 번호로 막 문자가 막 왔을 거예요. 필룩스 사라고. 그런 문자 혹시 받으신 적 있나요? 네, 그런 것도 받고. 네, 제가 볼 때는 그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작전에 이용된 거예요. 네, 개인들이 작전에 이용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은 이익이 있나요? 다 적자거든요. 계속 손실이거든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건 그거예요. 실적을 못 내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 어찌 보면은 수익 이제 본전이 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손실이라도 나오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6,0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6,000원 부근에 올라오면 그때 정리를 하세요. 더 이상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다시는 하지 마세요. 이 기업은. 필룩스. 네. 그리고 항상 보면 요즘에 문자들이 많이 와요. 모르는 번호로 뭐 사라고. 네. 그런 종목들은 절대 지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이 세력이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네. 모르는 번호로 어떤 종목 사라라고 문자가 오면 절대 그런 종목들은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6,000원까지만 올라와도 모두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선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DPC입니다. DPC는 11,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6%이신데 이제 오늘 엔터주랑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손절해야 할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DPC가 올라가고 있는 건 이제 하나겠죠. BTS 효과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11,000원대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11,400원이니까 수익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12,000원 지금 요번에 효과 자체가 글쎄요. 이 고점 자리를 계속해서 지금 터치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은 한 번쯤은 넘어갈 여지는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좀 기다리셨다가 12,000원 넘어갔을 때 그때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DPC는 12,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그때 수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000원 위에서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CJV입니다. CJV는 26,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유상증자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CJV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지난해부터 이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유는 지금 이 기업은 실적을 보면 나와요. 대규모 파생 상품 쪽에서 실적이 손실이 나왔었고 터키 쪽에서 그리고 이 실적 악화는 계속돼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파가 또 있었고 당연히 유상증자를 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상증자를 가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가격이 얼마나 나왔는지 네. 지금 확인해 볼게요. 네. 자 유상증자 CJCGV
가격을 보면은 17,250원 정도거든요. 17,250원 정도 가격이면 지금 현재 21,000원이니까 제가 볼 때는 유상증자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격 차이 별로 안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받을 필요 없고요.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이 정도 물량만 가지고 계시다가요. 25,000원 정도만 회복되면 그때는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가지고 가셨다가 25,000원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11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매도 전략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뭐 간단합니다.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네. 정유주들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정리하시면 되고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수익 실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SK이노베이션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